이 흑토자가 여기가 싹입니다. 싹거라면 뭔가 아니 여기가 싹날철자야. 다시 싹날철. 어디에서 싹이 나느냐? 땅 위에서 싹이 나요. 요런 글자도 있고 요거하고 똑같은데 여기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있는 것이 있어요. 요게 남근의 모양이기도 하고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소는 소인데 어떤 소냐? 수컷소라 그랬어요. 이게 수컷모라 그래요. 다시 수컷모. 아, 그럴 때 보니까 이게 난근이네. 이게 쌓아놓은, 높게 쌓아놓은 흑재단이라고요. 저희 잉카 문명이라든지 이런 거 볼 것 같으면 아주 하늘 끝까지 쌓아오죠? 높은 곳에다가. 같이 열십. 열십은 완전수입니다. 같이 동서남북. 동서남북이 결정이 되면은 중앙은 자동방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열십이 결정이 되면은 이게 인의 예지신이거든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그럼 동서남북 결정되면 8방이 결정돼요. 8방이 결정되면은 16방이 돼. 그것처럼 전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하나의 그 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전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삼남한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열십은 완전수가 되더라. 열이니까요. 열하면 뭔가 아니 열린다요. 세상이 열린다. 다시 세상이 열린다. 왜 세상이 열려요? 열십인데. 하나의 구가 형체를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 몸 형체를 이루었죠. 이게 완전체입니다. 그 완전체인 우리가 이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동서남북에서 상하가 있어가지고 이게 입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평면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열십이 있는데 또 하나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났어요. 이게 흑토예요. 그러면 또 하나 생명체가 되는 거니 이게 열리는 건데 십을 했더니 음양이 합했더니 세상이 열린 데다가 요게 있으니까 제2세가 태어났다는 얘기요. 또 하나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새 세상이지 그러니까. 그럼 흑토는 음의 성분입니까? 양의 성분입니까? 싹을 튀어내는 것은 음성이에요, 양성이? 음성이잖아요. 태어나게 하는 기운이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중앙토의 역할을 한다고요. 저희 서울 사대문 보자고요. 사대문이 다 있는데 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는 거 아니? 다시 보신각. 사대문 안에 보신각이 중앙에 딱 차지하고 있어요. 신자가 어디 와요? 중앙에 오잖아요. 신자가 중앙에 와요. 그래서 아까 중앙토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으로 치면은 중앙토가 비위가 중앙토예요. 가운데 있잖아요. 비위가 좋아야지 건강이 바로 뱉어요. 그래서 보신각 하는데 신이 토기 때문에 토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토자가 안 보여도 저 신자를 넣어주면은 무엇을 갖다가 넣어주는 것하고 똑같다? 토의 기운을 넣어주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 그러면 그 이름자 위에다 넣어야 돼? 아래에다 넣어야 돼? 아래에다 넣으면 중앙이 아니죠. 여기 중앙에다 넣어야지. 그러면 우리 전에 국방부 장관이 했던 노신영 국방부 장관, 이 앞전에 교육감이었던 김신호 교육장, 이게 다 중간에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소설가 중에서 김홍신은 이 뒤에다 넣었어. 이 뒤에다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 장명할 때 이거 이름 잘릴 때 잘못 지은 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오행에 입각해가지고 그 자원에 맞춰서 이름자를 지어야 된다고요. 토가 왜 중앙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했는 거 아니에요? 목, 화, 토, 금, 수,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했죠? 오행 둘리는 거 이건 하나의 공식이요.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거든요. 이게 수화가, 이게 수는 아래로 흘러야 돼요. 아래로 와야 돼요. 화는 위로 가야 돼요. 토는 중앙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수생목 해가지고 이 짝에는 목이에요. 그럼 다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게 금이 이렇게 돼. 이게 금생수. 그래서 이게 중앙토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도라고 하는 것이, 하도와 낙서가 있는데, 하도에서 이게 일육수요. 다시 일육수. 이치과. 삼팔목. 사구금. 이거를 저희들 공부를 해야 돼요. 창명하려면 앞으로 이거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 저는 여기서 힌트만 던져줘도 여러분들 지금 하도 딱 찍으면 뭐 나와요? 쫙하니 나와요. 그러면 토는 무토하고 기토가 있죠? 무토는 우리 붓으로 어떤 붓인가 하니 토붓수, 그 다음 매산붓수, 이 언덕부 붓수요. 언덕부는 붓으로 얘기할 때 요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 좌부변이거든. 왼쪽에 올 때는 좌부변이라고 그래요. 요 붓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토는 대표적으로 밭전붓수. 무토 요게 한번 보자고요. 토와 토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게 무슨 글자인 거 아니? 영토규자야. 홀규. 그러면 영토는 알겠는데 홀은 뭐요? 여기 중국의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커. 그래서 천자가 제후들에게 당신은 여기 가서 다스려. 저 숙부는 여기 가서 다스리고 하는 쪽으로 제후에게 자기 혼자 못 다스리니까 제후에게 땅을 나눠줘요. 그래서 여기 가서 다스리게 했다고. 그럴 때 흙이 두 개라 그래서 세간에서는 쌍토규라 그래. 그런데 원래는 영토를 분봉해 주는 거거든요. 봉토를 해준다 그래. 다시 봉토. 요것을 가지고 그래 영토를 나눠줘서 봉토라고 해가지고 봉건제가 시작되는 거라고. 그럴 때 뭐하고 같이 주는 거 아니? 영토를 하사하면서 홀도 줘요. 우리 천자 앞에 나갈 때, 왕 앞에 나갈 때 요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죠? 그렇게 하고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이 천자를 아래 나라 올 때 관문 통과할 때 그거를 배줘야지. 거기 있는 거다 합쳐봐서 맞아야지 통과. 그렇게 되는 이게 홀이라고. 그러면 이 홀이 그런 제후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벼슬이 높은 사람들, 고관대작은 다 홀을 다 가졌다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이름자에 이 규자를 딱 썼다 그러면은 신분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이것만 해도 신분이 높은 거라고. 그러면서 토성이 굉장히 많은. 그러면 이런 글자를 겨울철에 써주면 물이 많은 글자, 한습한 때 이런 글자를 쓰면 굉장히 좋겠네요. 그러면은 자, 요거 같은 음이 나는 다시 별규. 저 별규자는 별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는 맡은 별규야. 큰데 플러스 영토규 홀규자를 쓴 거라고. 그러면 이게 별이니까 어디에 있는 별인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별자리요? 이게 어떤 별자리인 거 아니에요? 안드로메다요. 안드로메다 별자리면서 저희 말로는 규성이라 그래요. 다시 규성.
저희 각항저방 신미기 할 때 그 규자요. 서방 칠수 중에서 으뜸되는 이 별자리 규라고요. 이 규가 문운을 맡아 있는 별인데, 저 둔산초등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죠? 혹시 아세요? 거기 보면은 그 아파트 왼쪽 벽에 참 무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별자리라고, 이게. 그래서 어른이 땅을 탁 밟고 일하고 있는 모습이 규성 안드로메다 별자리다. 우리 규장각이라고 할 때 이 규자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이름자를 붙여줄 만한 저 사주는 토가 필요해요. 그럼 한습한 사주에서는 이런 글자나 이런 글자를 넣어줘도 되겠지. 근데 봐가지고 관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관운이 있어야 돼. 관운이 있어야 될 사람인데 관운은 전혀 없고 재성만 강한데 이런 글자 넣어줬다 그러면 이건 장명을 잘못한 거라고요. 그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럴 때는 토의 기운만 필요하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글자를 넣어줘야겠지. 다시 아름다울까? 왜 이게 아름다울까? 지금 이게 홀이라 그랬죠? 홀을 지닌 사람은 재우나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이 홀을 지녀. 그래서 천자 앞에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어. 홀을 지닌 사람은 다 아름답지.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울까? 될 수밖에 없어. 요것 한번 보자고요. 요 글자가 뛰어날 준자입니다. 다시 사사사. 이게 붓으로 사사사예요. 사사사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가지겠다. 이게 사사사는 사사골 사자가 이게 들어갈 때 이게 되는 거죠. 다시 어진 사람이. 그러면 요것만 하면은 이게서 진실로 윤자가 되거든. 우리 사람 이름자에서 이 윤자 쓸 때 이거 참 좋습니다. 사사로움과 등진 어진 사람이라는 진실한 사람이지. 우리 시인 중에서 모윤숙 이자 이름자 써요. 근데 요것은 천천히 걸을세요. 그럼 진실하게 천천히 걷는다 그러면은 뛰어나게 깨침이 있는 사람이요. 깨침이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급할 것이 있어. 스님들 급하게 뛰던가요? 느긋해요. 그래서 이게 뛰어난다. 그래서 이 글자만 들어가면 다 뛰어난다는 뜻이 나와. 그럼 자보자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뛰어난 사람인데 남보다 뛰어나. 다 같이 높을 준, 중걸준. 그런데 산이 아주 뛰어나게 높네. 그러면 이거 무슨 글자? 높을 준. 자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산이 뛰어나게 높다. 이게 뛰어날 줄이니까. 그런데 언덕불을 써가지고 하나, 둘, 셋. 언덕불을 써가지고 요거 요렇게 하면 뛰어난 언덕이네? 그럼 이것도 언덕이 높다는 얘기야. 똑같이 써. 이거는 가파를 준자인데 이거는 흑토자를 써. 그러면 이것도 또 똑같아. 그러면 내가 이 글자를 쓰고 싶어도 획수가 다 틀려. 획수에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높을 준. 태산 줄령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 같이 쓰는 거라고요.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토에서 쓸 수 있는 글자들이 어떤 글자들이라고요? 이런 글자들이. 이런 글자들이. 그런데 무토에서 쓸 수 있는 글자가 또 있어요. 요거는 흙이 몇 개라? 흙이 3개요. 이 3개인데 요 아래 것이 우뚝할 오리요. 흙이 우뚝하게 쌓여있네. 그래가지고 이것만 하더라도 높을 요자예요. 굉장히 백성들로부터 토니까 신망이 있었던 왕이네. 그게 성군이었죠. 그게 이제 요임금할 때 저희 아무리 흙이 필요해도 사람 이름자에 요자 안 써요. 혹시 저 요자 쓰는 사람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런 요자 쓰면은요, 정말 못 쓰게 장명하는 거예요. 성현을 내가 요임금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장명할 때 안 해요. 대신 어떤 글자는 하는 거 아니, 이런 글자는 해요. 같이 새벽효, 깨달을 효. 아유, 높은 산에 해가 둥실 떠오르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운이 필요한 사람이 한 글자에 가지고 있는 글자요. 여기 보면 병화 있죠? 병화하고 무토의 기운을 하나에다가 가지고 있다. 여기 이원장 호가 효정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에다가 병화하고 무토의 기운을 같이 쓸 수 있는 이 효. 그러면 이게 왜 깨달을 현구하니? 어둠의 세계에서 해가 떠서 온 만물이 밝게 비춰놨으니까 밝음의 세계로 넘어왔다. 그러면 무지의 세상에서 해탈의 세상으로 넘어왔어.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 효자 같은 거. 이 개념을 꼭 잡으셔야 돼요. 언덕부는 몇 핵인가 하니 이게 8핵입니다. 그런데 이 언덕부하고 같은 것은 하나, 둘, 셋, 이것은 3핵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11핵이죠? 지금 요거 자체로는 11핵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의 뜻은 이 언덕부하고 이게 8핵이 들어가야 돼요. 8핵에다가 이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몇 핵이 나와야 된다고요? 16핵이야. 그러니까 장명을 할 때는 이것을 16핵으로 보더라. 예를 들어서 큰 바다양이 있어. 그러면 이건 원래는 물수죠. 요거는 3핵인데 이거를 장명할 때는 이걸 4핵으로 본다고. 이게 원래 물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무토를 알아봤고, 이게 무토는 건토고 이 기토는 습토였어요. 논밭이 되는 거고 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무토가 고속도로를 하면은 이것은 소로예요. 아까 습토는 무엇을 잡아먹는다 그랬죠? 화기를 흡수한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작용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여름 생인데 아주 뜨거운 사주가 있어. 그러면 화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수국화로 해가지고 제압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화생토로 해가지고 빼주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수국화로 하면은요, 예를 들어 큰 불이 났는데 물 뿌리잖아요. 그럼 그놈의 물이 전부 다 불돼요. 다 기름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끈다 그래도 엄청나게 연기도 많이 나고 진동이 심해요. 고역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빼면은 굉장히 좋아진다고요, 이게. 그래서 생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저희가 보자고요. 급체를 했어요. 급체를 했으면은 가장 빠른 길이 뭐가 있죠? 토해내는 게 가장 빨라요. 그걸 가지고 약 먹고 뭐 어쩌고 뭐 해봐야, 그거는 그 뒤의 일이요. 사람이 살고 보려면은 이걸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있는 것은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 잘라내거나 그러려면 어려워요. 그럴 때 저희들이 글자가 참 좋은 글자가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 장명하는 사람들이 두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네. 그러면 습토 글자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습토 글자가 뭐가 있는 거 아니? 몇 글자 안 돼요, 이 습토 글자가 한자에서.
두루주 각골 문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요? 뭐같이 보입니까? 밭처럼 생겼어요. 밭이 두루두루 펼쳐져 있는 모양이 이 두루주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입구가 뭐요? 요것이 각골문이 여기 있는데 서주 동조 있을 때 이 서주 시대에 요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는 요렇게 돼 가지고요. 똑같은데 여기다가 요렇게 여기 더 붙은 것 뿐이야. 농사 짓는 모양 같아요. 그래서 두루주요. 그러면 이거 밭이라고 하면은 밭은 싹이 날라면 습토죠. 아닌가요? 습토면은 이게 화세가 이리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두루주자가 있어요. 이게 클포자예요. 이 클포자인데 요게 각골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위에 쌍날철이요. 다시 쌍날철. 아래에 있는 게 밭이요. 밭에서 뭐 나는 거예요 지금? 밭에서 싹 나는 글자예요. 그래서 저런 클포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자고요. 김씨요. 김씨가 경자년에 태어났다 그래서 김경자요. 박씨가 을미년인가 이게 을사년인가 이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여자니까 박을순이요. 이렇게 짓는 이름자 옛날에 많았어요. 그러면 요것도 청간글자죠. 요거는 지지글자예요. 그래서 청간 지지글자는 그대로 이름자로 갖다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 저희 이 습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손수를 갖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다 이제 삼월진. 이게 농사와 관계되는 글자잖아, 이게. 농사농 할 때 여기 들어가는 것처럼 3월에는 손수변, 일손이 굉장히 딸려. 그래서 만물이 펼쳐지고 일손이 딸린다 그래서 떨칠 진 그라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지능공사. 그게 할 때 이 진짜, 이런 글자로는 화세가 강할 때 여기 아까 있는 주라든지 보라든지 진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을 써줄 수 있더라. 저렇게 되면은요, 엄청나게 장명을 품격 있게 하는 거죠. 정말입니다. 명품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름자를. 제발 좀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보고 술이나 맞추고 거기서 좋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저 엄청나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건물 설계 누가 해야 돼요? 설계사가 해야죠.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좋은 집을 짓는데 설계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인터넷 봐가지고 이런 건 이렇게 설계하는 거요. 그래 놓고서는 예를 들어서 장명한다 그러면은 그 아이 평생에 못할 짓을 해주는 거라고요. 예. 참 저희가 그런 것이 참 어떤 때는 굉장히 아까워요. 생각사의 발전은 뭐의 발전이 아닌가요? 생각사. 이게 문제예요. 참 좋으신 질문했어요. 어떤 질문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사에 이건 발전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기토네요? 이거 자해가 안 돼서 그래요. 요게 뭔고 하니, 저희 요 글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 정수리 신자예요. 그래서 이 정수리 신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요것만 하더라도 머리꼴레예요. 다시 머리꼴레. 그런데 우리 몸에 있다 그래가지고 요것이 뇌뇌자로 쓰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요것이 요 정수리 신자가 이렇게 받전 형태로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요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머리와 마음으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생각사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글자는 간을 세자인데 이거 받전 아니요? 그렇죠?
밭전이죠. 글자 꼴은. 그런데 이게 실사죠. 요게 아까 요거는 실사에다가 실명하기도 하는데 요게 이 똑같이 정수리 신자가 이게 들어가서 이게 머리니까 이 머리는 어떤 머리인가 사람 머리가 아니라 누의 머리라고요. 누의 머리에 있는 잎에서 가느다란 실이 토해져 나와. 그래서 저게 간을 셌잖아. 그러면 또 하나 보자고요. 우리가 이 글자가 밥통 위자요. 그러면 이것은 뭐 밭은 밭인데 무슨 밭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요? 요거는 아까 중앙토라 그랬어요. 비위가 뭐라 그랬죠? 비위가 중앙토라 그랬어. 우리 몸은 몸인데 육달월 몸은 몸인데 우리 몸 중에서 중앙에 위치한 땅에서 생물 이렇게 돋우는 흙토처럼 중앙토니까 흙처럼 우리 사람 몸에서 영양분을 내주는 그 기관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밭전으로 보시면 조금 그래요. 그럼 밭전으로 쓰여야 될 한자가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냥할 전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의 밭에서 사냥한다는 게 아니라 구획을 나누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따로따로 이게 사냥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준자를 하면서 저희들 자꾸 이렇게 쌓아나가면 굉장히 많은 것을 쌓아나갑니다. 아까 이게 뭐라 그랬죠? 다 같이 뛰어날죠. 진실로 천천히 걷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이럴 때 만약에 병화라는 글자를 넣으면은 날일 넣으면은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밝을 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농부준자라고 다시 농부준. 그러면 자, 농부는 경험으로 얻은 학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농사 아무나 져요? 철을 알아야 되거든. 철 둔다고. 그 굉장히 밝으신 분들이 농사를 져요. 그래서 이때 이런 농부준자라든지 그래서 이게 밭전으로 써 있는 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왕이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이런 글자라든지 이게 들어가는 글자가 있어요. 저한테 한번 제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거 가지고 장명을 했어요. 자기 아들 장명을 했대야. 참, 손자를. 그러니까 이게 병화죠?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쓰면 안 된다고요. 속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저희들이 이 글자를 자해를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자, 토는 다시 진술충미. 요거 가지고 몇 시간 강의하라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진술충미만 빨리 잘 알으셔도 사주를 보는 눈이 굉장히 빨라져요. 요거 가지고 다음에도 이제 진술충미 가지고 자세하게 저희들 어디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Thank you.